과학이 궁금한 여러분 안녕하세요. 입으로 파헤치는 과학뉴스, 햇살이 있는 과학뉴스입니다. 푹푹 내리쬐는 햇살에 모두가 지쳐가는 여름이죠. 과학뉴스 시청자분들은 휴가 잘 다녀오셨나요? 이제 바닷가에 뛰어들려고 모래사장에서 슬리퍼를 딱 벗고 딱 뛰어들려는 그 순간에 이 뜨거운 태양에 너무나 잘 익어버린 모래에 화들짝 놀라서 아뜨거려 연발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모래가 열을 잘 보존하는 특성을 이용해서 핀란드에서 모래 배터리를 개발해 상용화에 나섰다고 합니다. 진짜 배터리가 맞는 건지 제가 아는 모래가 맞는 건지 사실 의구심이 먼저 드는데요. 오늘은 최민수 연구사님과 함께 신기반기 모래 배터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제가 처음에 이 과학 뉴스를 보고 좀 당황하기는 했어요. 제가 뭐 건전지라던가 리튬이온 배터리라던가 이 여러 가지 배터리를 참 많이 들어봤는데 모래 배터리 같은 경우는 처음 들어봤단 말이죠. 모래가 배터리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모래가 맞고요. 모래를 배터리로 활용할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래는 열 손실이 낮아서 열 에너지를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기 때문인데, 모든 물질은 양에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고유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밀도나 용해도처럼 열 전달 개수도 물질의 특성이 되겠는데, 모래는 낮은 열 전달 개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 전달 개수가 낮기 때문에 열 전도가 잘 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열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즉, 뜨겁게 달궈놓은 모래가 긴 시간 동안 아주 천천히 식어가면서 발생시키는 열을 온수와 난방 에너지로 이용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광고 네. 문구인데 몸에 참 좋은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실 모래 배터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랑은 조금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뭔가 이게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데 뭔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둘의 차이점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충전식 배터리는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꾸고 저장을 한 다음에 다시 화학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변환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주신 리튬이온 배터리와 딱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이 모래 배터리는 재생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꿨다가 이 전기 에너지를 다시 열 에너지 형태로 모래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열 에너지를 가지고서 온수나 난방 등에 그대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 두 개 차이점 아시겠죠? 연구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화학 에너지로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전기 에너지로 사용을 하고요. 모래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열 에너지로 저장을 하고, 열 에너지로 사용을 하고. 네. 사실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이제야 딱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찝찝했던 느낌이 좀 남아 있었는데, 이제야 해소가 된 느낌입니다. 연구사님이 앞서서 모래 배터리는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 형태로 변환을 해서 모래에 저장을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전기를 그냥 사용해가지고 뭐 난방이든 뭐 열이든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굳이 모래 배터리를 사용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 다시 열 에너지를 만들어 보관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일이 되겠는데요. 처음에 에너지원을 이용해 전기 에너지를 만들 때 1차적으로 에너지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고,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 열 에너지로 바꿀 때 또 한 번의 에너지 손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아까 드린 말씀처럼 만약에 그 전기 에너지가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처음과는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신재생 에너지는 석유나 석탄, 핵물질 같은 별도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고 우리가 일상에서 늘 얻을 수 있는 태양광, 바람, 물 등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참 청정하고 좋은 에너지원이긴 한데 문제점이 하나가 있죠. 즉, 기상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는 끊임없이 꾸준하게 일정한 품질을 가지고 제공이 돼야 되는데요. 필요한 때 제때 공급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블랙아웃 같이 전력 대규모 정전 상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전력망은 매년 국가 에너지 수급 계획이라는 계획을 짜가지고 이 불확실성을 제거하려고 아주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중요한 전력망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필요할 때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될 때만 전기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대체 발전원으로서의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불규칙한 발전 형태를 가지는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모래 배터리에 열을 저장하고 난방에 사용되는 전기 에너지를 줄일 수가 있다면, 이게 다른 형태로 전기 에너지 소비를 아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음. 즉 모래를 이용한 열 에너지의 저장이 에너지 저장 시스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결국 그러면은 재생 에너지의 이제 불규칙한 특성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를 저장을 했다가 필요시에 꺼내 써야 되는 그런 거가 생기는 거네요. 모래를 이용한 열 에너지가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하나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무엇이고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영어로는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ESS라고 하는데요. 사용량이 적은 밤 시간대 생산되는 전기나 아니면 전력 수요가 적을 때 생산되는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을 남는 전력을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다시 사용하는 시스템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미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들이 곳곳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크게 배터리 방식하고 비배터리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배터리 방식은 이제 처음에 말씀하신 리튬이온 배터리처럼 충전지를 이용하는 장치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많은 양의 배터리를 모아가지고 여기에 전기를 충전해 두었다가 사용 시간이 많은 때에 여기서 다시 전기를 꺼내서 쓰게 되는 것이죠. 배터리 방식은 가장 큰 단점이 배터리 자체의 비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비싸다는 것이 단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배터리 방식인데요. 제가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물을 전기분해하면 무엇과 무엇이 만들어지죠? 이거는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요. 네. 사실 처음으로 아는 게 나와가지고 너무 기쁩니다. 수소와 산소죠. 맞습니다. 수소하고 산소가 만들어지죠. 근데 수소하고 산소는 연료 전지라는 것의 연료가 됩니다. 이 수소와 산소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건데,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와 산소를 따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연료전지 발전이 필요할 때 이것을 꺼내서 다시 쓰게 되면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또한 수력 발전 방식 중에 양수 발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낮 시간에는 위쪽 저수지에 있는 물을 아래로 흘리면서 발전기로 돌려 전기를 공급하고, 밤 시간에는 펌프를 이용해서 아래쪽 저수지에 있는 물을 위쪽으로 퍼 올려서 물의 저수량을 확보하는 위치 에너지 형태로 저장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처럼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방식을 비배터리 방식이라고 하는데, 모래 배터리도 이런 비배터리 방식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연구사님이 모래 배터리를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에너지 저장 장치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에너지 저장 장치의 단점과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점은 앞서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변환에 따른 손실로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이 대표적일 것 같습니다. 만약 원료 10을 이용해서 6만큼의 전기를 만들었는데 다시 4만큼의 열 에너지로 변환해서 이것을 저장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손해를 보면서 에너지를 저장하게 되는 것인데, 하지만 이걸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라도 해서 에너지를 저장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해 보겠다라는 것으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아주 한정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에너지 분야는 새로운 에너지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던 에너지 말고 그 외에 새로운 에너지원이 개발되지 않는 한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앞으로의 발전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에너지 저장 시스템도 이런 방향의 한 분야로서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모래 배터리처럼 다양하게 에너지를 저장하는 방법과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에서 양수 발전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 저수지에 물을 모아놓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위치 에너지 형태로 저장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뭐 밤에 잘 많이 증발이 되지 않도록 연구를 하는 것도 사실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는 연구 중에 일환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모래 배터리를 보다 보니까 우리 생활이 곧 과학이다 라는 말이 참 와닿는 것 같습니다. 모래 배터리를 개발한 분도, 이건 제 생각인데요, 뜨거운 모래사장을 걸으면서 이 모래 배터리에 대한 영감을 떠올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를 보며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처럼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유심히 관찰하는 것이 과학의 역사를 바꿀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주신 최민수 연구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